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주디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인플레이션에서 직장인들 살아남기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아시고 쉬운 주제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고 또 제가 전부터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라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3일 제가 발표하는 오늘은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상강입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가을에 쾌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입니다. 또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또 국화가 활짝 피는 시기라 국화주, 국화전, 화채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또 제철 음식으로는 추어탕, 무, 홍시채, 생강차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카카오뱅크의 사내 주식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IPO 상장을 진행한 카카오뱅크는 공모가가 66,000원에서 최고가가 90,000원까지 올랐으나 현 시가는 1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만큼이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던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1년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코로나는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침체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 먼저 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매출도 줄어들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용인들을 줄일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출입도 안 돼서 GDP도 감소하는 바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받은 거 기억하시나요? 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적 완화를 실시해 코로나 지원금과 비대면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파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에 돈이 돕니다. 그 돈은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면 자산시장은 가격이 폭등합니다. 실제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가격이 202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워낙 주식이랑 코인이 호황기라 벼락거지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의 양적 완화로 인해 대량으로 유통된 시장의 돈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이나 코인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각 세계 정부들은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의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각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원자재가 폭등하여 각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가스 등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역대급 겨울 에너지 대란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역시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이 오른 것을 포함하여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시장으로 유통된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상승되고 자산 시장이 폭락되고 금리가 인상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의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환율, 화폐 가치, 금리의 관계성은 가장 쉽고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헷갈려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보았던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네. 배짱이는 매일매일 기타를 치면서 삶을 즐기고 반면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년 뒤에 개미는 돈을 많이 모았지만 반면에 배짱이는 돈을 많이 못 모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여 배짱이의 기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배짱이는 그 기타를 팔아서 개미보다 훨씬 더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은 금리와 물가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펜 있을까요? 펜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아, 감사합니다. 이 펜은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 2,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펜은 펜이라는 물가가 올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1,000개의 원화가 아닌 2,000개의 원화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인 물가가 하락한다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달러도 화폐 아닌가요? 달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물가하고 바로 상관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화폐 가치인 거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올바른 투자 방법은 코인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투기 자산보다는 고정성이 강한 경제 자산이 환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터진 후 금이나 달러는 급상승하였는데요. 원화 현금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 여기에 적금도 올라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졌는데요. 적금 상품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K뱅크의 코드 K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자신이 기한을 설정하여 적금을 할 수 있으며 또 금리를 4.6%나 보장하는데요. 농협이나 수협은행 같은 고금리 같은 상품들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면 이런 적금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중소기업 창녕 적금이라든지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던가 전체 금액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도 개개인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지요. 또 도시락 같은 걸 대량으로 싸게 주문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루 동안 지출했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MZ 세대에서는 하루의 지출을 작성하고 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무지출 챌린지가 큰 유행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출 챌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을 한 달 안에 소비를 하는 등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실천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도 역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식당을 대여해서 식대 부담을 줄이고 또 재택근무를 진행해서 줌 같은 화상회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출장을 줄이고 또 절세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만큼 상태는 많이 안 좋은 글로벌 위기 상태는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버텨내고 또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또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런 상태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지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대비해 주셨으면 마음으로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이겨냅시다. 정말 황금 같은 주말에도 저희 발표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